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수학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없는 과목이라는 일반적 편견.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복선. 따라서 수포자, 수학 포기자라고 수학에 대한 어떤 겁을 먹고 포기한다면 대입 레이스에서 완주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성공적이 어렵다라는 말씀. 그렇다면 우리 박승 쌤한테 여쭤보죠. 2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현 시점에서 수학에 어떤 점을 좀 중점을 두고 마무리를 해야지만이 원하는 성과, 그쵸.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마무리 공부. 네. 네. 사실 지금 시작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원래. 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것도 해결해야 되고 중요한 걸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 진짜 시험 같은 맞아. 분위기를 네네. 만들어야 된다, 정말 많은 얘기가 있을 네네. 텐데 일단 우리 오늘의 이제 컨셉은 아무래도 이제 수포자들을 좀 살리는 거니까 저는 수포자들에게 이제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수포자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수학을 네.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네네. 전 등급대 학생들이 반드시 이 시점이면 드디어 할 때가 된 것. 수학의 마인드맵을 이제 그릴 때가 됐다. 마인드맵. 네. 뭐 보통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전문 수사관이 벽에다가 막 포스트잇 맞아요. 붙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정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크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동안 배웠던 수학을 내가 배웠던 것이 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수포자가 좀 대량 포진되어 있는 거는 문과거든요. 네. 네네. 문과를 좀 예를 들어보면 문과는 3개 과목에서 수능이 나온단 말이죠. 수투, 네.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려봐라. 그럼 네가 배웠던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지부터 한번 그려볼래? 하면 네네. 수투는 그리고요. 아주 가열차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 수열, 지수와 로그. 이제 여기가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집합에서 뭘 배웠지? 그럼 저는 뭘 배웠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문제를 보면 압니다. 이게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거는 결국 시험장에 닥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제 이건 말이 되지 않고요. 애초에 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제를 보기 전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난 이렇게 대응할 거야. 기재 그 어떤 이제 그 방어 기제가 이 문제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들이 사실 대단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문제를 보기 전에 말할 수 없다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거든요. 네. 사실 마인드맵을 그리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하는 친구들은 네. 많지가 않은 거죠. 지금 당장 방송을 보면서도 A4 용지 하나 꺼내놓고 네, 수투에서 집합에서 그래서 뭘 배웠는데라고 하면 그 중요 포인트가 이렇게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모르간? 그럼 드모르간이죠. 차집합? 차집합이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이 좀 꺼내고 그리고 그 단계가 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다음 단계. 그럼 중요하게 기억나는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틀렸던 문제가 뭐냐. 각 갈래당 틀렸던 문제가 대여섯 문제는 있느냐. 이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마인드맵을 그리라는 건 두 가지를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궁금한 것과 해결 가능한 것. 네. 보통 이제 궁금한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 제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해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수학에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전혀 궁금한 게 없음.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궁금한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마인드맵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쓰지 못한 게 궁금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궁금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바로 연계교재를 펴고 연계교재를 보면은 정말 우리 교수님들이 진짜 정말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내용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고 이런 단원이 있었지. 그리고 여기에 딸린 문제들이 어떤 게 있었지.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해결 가능한 것.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만 요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면 해결 가능한 것. 네. 이런 게 있지 않겠냐. 이런 걸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이런 단계들을 해서 처음에는 네, 문제들, 일단 개념에서 문제도 가고 문제에서 해결 가능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 확장을 해서 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기대감을 최대한 이제 만족시켜 놓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수포자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권 네. 학생들도 이 작업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이게 이제 탐구학습에서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백지학습, 그러니까 맞습니다. 깨끗한 종이에 순결한 마음으로 중요 단원의 포인트를 갖다 적어내는. 근데 말씀 중에 캐치가 딱 된 게 수학의 수포 단계까지 가는 좀 중하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이 궁금증을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 사교육에서 클리닉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수학이 굉장히 진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답해져요. 그런 학습에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은 뭐 습관적으로 수능고사장에서도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은 뭐 이런 이제 습관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 맵을 그려야 된다. 저는 박수홍 선생님이 마인드맵을 강조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다른 과목은 이만큼 하면 당장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은 지금 이만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모두 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학생들이 통째로 버리면서 수포자가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인드맵이 사실 수학에서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수학에 있어서 내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등급도 낮고 점수도 뜻밖의 점수를 매일 만나게 돼. 하지만 이걸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 포기하지 않는 지점은 가장 기본적인 문항인 2점짜리, 3점짜리 문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핵심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가원에서 누차 여러 번 강조했지만 수능에서 그 각 교과의 핵심 개념은 반복해서 출제하겠다. 네. 그러면 이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금방 드러나게 되고요. 네. 이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기본 문제는 다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 점수가 완전 뜻밖의 점수를 받는 이제 점수를 붙이면 5, 6등급 학생에게도 기초 문제를 모두 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어떤 함정이 있냐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문제풀이만 계속 하다 보니까 매번 같은 문제를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놓친 개념들 정리하는. 그래서 이 박수홍 선생님만의 이 마인드맵 정리. 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학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본 개념이다. 이 개념에 대한 정리 없이 이 완성을 논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